고려를 무너뜨린 건 몽골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사료를 펼치면 답은 안에 있습니다. 왕건은 왜 부인을 29명이나 두었습니까? 광종은 즉위하고 왜 7년을 침묵했습니까? 신채호는 1135년에 어떤 사건을 1000년에 한 번일이라고 적었습니까? 강화도에 들어간 건 누구였고 산성으로 도망간 건 누구였습니까? 7개의 의문이 풀리면 고려가 왜 그렇게 흥하고 그렇게 끝났는지 보입니다. 사료가 답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918년에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한 다음에 왕건이 한 일이 좀 이상합니다. 호족을 찍어 누른 게 아닙니다. 끌어안았습니다. 그것도 4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끌어안았습니다. 첫째가 혼인입니다. 왕건의 후비는 29명입니다. 학교 자료에는 9명이라고 적힌 곳도 있는데 그건 좁게 잡은 숫자입니다. 사료에 따르면 후비 29명에게서 아들 25에 딸 9을 두었습니다. 한 명도 사랑이 아닙니다. 전부 정약입니다. 둘째가 사성입니다. 호족에게 자기 성씨인 왕씨를 내려줍니다. 셋째가 기인입니다. 호족 아들을 개경의 인질로 머물게 합니다. 넷째가 엽분전입니다. 940년에 공신들에게 공로 등급에 따라 토지를 나눠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화를 보겠습니다. 광주 호족 왕규는 자매 2명을 동시에 왕건에 비로 들였습니다. 한 집안이 2자리를 동시에 차지한 셈입니다. 사료를 보면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사위가 사돈을 죽일 수는 없다는 계산이 호족 집안마다 흘러갔습니다. 943년에 왕건이 훈요 10조를 남깁니다. 그중 7조에 차령 이남의 사람을 함부로 등용하지 말라는 구절이 들어갑니다. 학계에는 2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대에 끼워 넣은 주작이라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후백제 잔존 세력을 견제하라는 한정된 의미라는 설입니다. 호남 전체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게 학계 다수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박스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왕건의 후비 29명은 사랑이 아니라 호족 봉합 정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합은 사후의 균열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호족 사위들이 외척이 되고 외척이 다음 왕위를 두고 칼을 갈았기 때문입니다. 봉합은 잠시 시간을 벌어주는 임시방편이었습니다. 혜종이 34세 죽습니다. 정종이 4년 만에 병들어 죽습니다. 그 자리에 광종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광종은 즉위하고 7년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광종은 949년에 즉위합니다. 7년 동안 광종이 한 일은 한 가지로 통합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당 태종의 통치 기록인 정관정요를 거듭 읽었다는 게 통설입니다. 신하들도 광종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956년에 한 장의 도장으로 터집니다. 노비한 건법입니다. 풀었으면 양민으로 되돌려주는 법입니다. 원래는 양민이었는데 전쟁 통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민으로 풀어주는 법입니다. 이게 왜 호족 시대를 끝냈을까요? 호족이 거느린 노비는 단순한 일꾼이 아닙니다. 사병이고 재산이었습니다. 그 노비가 한꺼번에 양민이 됩니다. 호족 군사력과 경제력이 한 번에 흔들립니다. 광종 7년에 양반집 사병이던 자가 자기 이름으로 세금을 냅니다. 2년 뒤인 958년에 광종은 한 발 더 나갑니다. 과거제입니다.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무력으로 뽑던 관리를 시험 점수로 뽑기 시작합니다. 호족 무인 자리에 시험으로 통과한 신진이 들어가 앉습니다. 광종은 거기서 한 발 더 갑니다. 황제로 칭하고 연호를 세웁니다. 개경을 황도라 부르고 광덕과 중풍이라는 자기 연호를 사용합니다. 밖에서는 송의 왕으로 인사하면서 안에서는 황제로 살았습니다. 학계에서 이걸 외왕내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광종은 말년에 큰 숙청을 벌입니다. 광종 본인의 처인 대목왕후도 멈추라고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학계 평가는 이렇습니다. 광종의 숙청은 조선 태종의 숙청과 결이 다릅니다. 태종은 선을 정밀하게 그어 배웠고 광종은 남발에 가까웠습니다. 박스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광종의 7년 침묵은 호족을 베기 위한 칼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956년에 도장 한 장이 한 시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광종이 깨놓은 자리 위에 성종이 올라옵니다. 성종은 982년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 행정체제를 세웁니다. 광종이 깨고 성종이 정리합니다. 조선 태종과 세종의 짝이 그대로 떠오르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다진 기초 위로 거란이 3번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1019년 71살의 노장이 칼을 잡습니다. 거란은 고려를 3번 칩니다. 1차가 993년 성종 때입니다. 소손영이 대군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고려는 칼을 뽑지 않고 사람 하나를 보냅니다. 서희입니다. 서희는 거란 진영에 들어가 단판을 짓고 돌아옵니다. 그 단판에서 얻어낸 게 강동 6주입니다.
압록강 동쪽 6개 성을 단 한 번도 칼을 휘두르지 않고 손에 넣었습니다. 그중 가장 동쪽 끝에 있던 성이 귀주였습니다. 2차가 1010년 현종 때입니다. 거란 성종이 직접 침공합니다.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양규라는 장수가 흥화진에서 끝까지 버텨줍니다. 거란은 결국 물러갑니다. 3차가 1018년에 시작됩니다. 거란의 소배합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1019년 3월 10일에 결전이 벌어집니다. 귀주 대첩입니다. 도통사 강감차는 그때 71살이었습니다. 70이 넘은 영감이 칼을 잡았는데 살아 돌아간 거란 병사는 수천 뚱이었습니다. 귀주 대첩 이후 거란은 다시 고려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옵니다.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가 활기를 띱니다. 송과 일본,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까지 드나듭니다.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쿠리아로 발음해 서양에 전했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이 그 항구에서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고려가 잘 나가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자 안에서 금이 갑니다.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 터집니다.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던 이자겸이 척준경과 손을 잡고 왕을 흔듭니다. 결국 척준경이 이자겸을 잡아 영광으로 유배 보냅니다. 그해 12월에 이자겸이 죽습니다. 그리고 1135년 음력 1월 4일이 옵니다. 묘청의 난입니다. 서경, 즉 지금의 평양에서 묘청이 봉기합니다. 국호를 대위로 짓고 연호를 1000개로 세웁니다. 개경의 김부식이 이끄는 토벌군이 1년 만에 진압합니다. 박스 3을 열어보겠습니다. 신채호는 자기 책 조선사 연구초에서 1135년의 이 사건을 한 줄로 정의합니다. 조선 역사상 일천열내 제1대사건, 풀었으면 우리 역사 1000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신채호는 그 이유도 적었습니다. 묘청파가 이겼다면 조선은 독립적으로 진취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묘청이 진 자리에 4대 도선이 정통으로 굳어졌습니다. 묘청이 진 자리에 문벌 귀족이 한 세대 더 자랐습니다. 의종은 문관과 시 짓는 자리에 어울리면서 칼찬 무관에게는 변변한 대접을 안 했습니다. 1170년 음력 8월 30일, 의종이 보현원으로 행차를 나갔습니다. 무신들이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정중부와 이의방과 이고가 외쳤습니다. 문관 쓴 자는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따라간 문관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이때부터 100년이 무신정권입니다. 이의방이 정중부에게 죽고 정중부가 경대승에게 죽고 경대승이 병들어 죽자 이의민이 올라섰고 1196년에 최충원이 이의민을 베어 끌어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에 앉는 일이 26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최충원부터는 4대가 약 60년을 갔습니다. 1258년에 최의가 김준과 유경에게 살해되며 최씨의 60년이 끝났습니다. 그 뒤로도 무신정권은 1270년까지 갔습니다. 햇수로 꼭 100년입니다. 위에서 칼이 도는 동안 아래에서도 일이 있었습니다. 1176년 정월,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일어섰습니다. 명학소는 철을 캐고 만들던 천민마을이었고 세금이 일반 군연보다 무거웠습니다. 정부는 마을 이름을 충순현으로 승격시켜 줄 테니 그만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며 달랬는데도 백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쟁은 1년 반을 갔습니다. 1198년 5월, 개경 한복판에서 더 큰 일이 모의됩니다. 최충원의 산호만적이 동료 노비들을 북산에 모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8글자입니다. 한국사에 처음 등장한 신분해방의 구호였습니다. 광종이 노비안건법으로 옛 양민을 양민으로 돌려놓은 지 240년이 지나 그 노비의 후예가 다시 외친 겁니다. 거사 당일 흥국사에 모인 인원은 몇백 명에 그쳤습니다. 노비 한 사람이 밀고 했습니다. 만적과 동료 100여 명이 산채로 강물에 던져져 처형됐습니다. 박스 4번이 풀립니다. 무신정권이 100년이나 간 이유는 위에서 한 무신이 다른 무신을 베고 또 뱉기 때문입니다. 그 100년 동안 아래에서는 천민이 처음으로 신분의 씨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안에서 100년이 무너지는 동안 밖에서는 더 큰 힘이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1225년 몽골 사신 저고요가 압록강변에서 살해됐습니다. 1231년 살리타가 1차로 쳐들어왔습니다. 정권을 쥐고 있던 사람은 최후였습니다. 최후의 결정은 강화 천도였습니다. 1232년 6월
임금과 조정과 무신들이 강화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 옆에 빠진 게 있었습니다. 본토 대책입니다. 본토 백성에게 내려간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산성으로 도망가라. 섬으로 도망가라. 학계는 강화천도를 두고 본토 대책 없이 이뤄졌고 정권 유지 차원으로 평가절하된다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살리타이의 화살을 누가 쏘았느냐 하는 겁니다. 1232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처인성의 몽골 본대사령관 살리타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처인성은 정규군이 지키는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처인 부곡이라 불리던 천민 거주지, 지금 용인 처인구 자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백현원 출신 승려 김윤우와 부곡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날 살리타이가 그 자리에서 사살됐습니다. 부곡민이 쏜 화살이 몽골 본대사령관을 쓰러뜨린 겁니다. 강화도엔 무신이 숨고 본토엔 천민이 싸웠습니다. 1236년부터 1251년까지 강화도에서 8만 1258판의 8만 대장경을 새겼습니다.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막아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귀족과 승려뿐 아니라 일반 백성과 부녀자까지 시주하고 새기는 일에 참여한 16년이었습니다. 본토에서는 1238년 몽골 3차 침입 때 경주 황룡사 구축목탑이 불탔습니다. 645년에 자장의 건의로 선덕여왕이 세운 80m급 목탑이었습니다. 신라의 자존심이 593년 만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전쟁은 30년이 갔습니다. 6차에 걸친 침입을 본토 백성이 맨먼 몸으로 받았습니다. 1259년에 태자왕전이 쿠빌라이를 찾아가 항복했습니다. 마침 쿠빌라이가 동생 아리쁘케와 황희를 다투던 때였습니다. 쿠빌라이는 6가지 약속을 들어줬고 핵심이 불개토푼이었습니다. 고려의 풍속은 고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박스 5번이 풀립니다. 강화도에 들어간 건 무신과 임금과 조정이었고 본토에 남은 건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이때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1274년부터 임금이 변발을 하고 돌아옵니다. 1270년 5월에 개경 한도가 결정됐습니다. 6월에 삼별초가 들고 일어섰고 진도와 제주 한파두리로 옮겨가며 항전하다가 1273년에 무너졌습니다. 1274년 5월 충렬왕이 쿠빌라이의 딸 제국 대장공주와 혼인했습니다. 그해 10월 충렬왕이 병발과 호복 차림으로 개경에 들어왔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거리에서 그 모습을 본 백성이 통곡하다 기절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풍속이 약 100년을 갔습니다. 호칭도 떨어졌습니다. 폐하가 전하가 됐고 태자가 세자가 됐습니다. 묘 앞에 충자가 붙어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으로 100년이 갑니다. 그 사이 매년 처녀들이 공녀로 끌려갔습니다. 정사 기록만 50여 차례, 부녀가 2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충렬왕 때 홍규가 딸이 뽑히자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경로에 홍규를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가산을 몰수했습니다. 행주기 씨 기자우의 딸이 공녀로 끌려가 토곤테무르의 황후가 됐습니다. 기황후입니다. 오빠 기철이 그 뒷배로 권문세족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권문세족은 산을 경계로 농장을 그었고 한 해에 2-3번 세금을 걷었습니다. 농민은 도망가거나 그 집 노비로 의탁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1351년 10월에 공민왕이 즉위했습니다. 즉위와 동시에 변발과 호복을 폐지했습니다. 1356년 5월에 기철과 권겸과 노책을 처단하고 99년 만에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했습니다. 1365년 5월에 신돈을 기용했습니다. 자리가 전민 변정도감이었습니다. 권문세족이 빼앗아간 토지와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관청이었습니다. 신돈이 도장을 찍자 빼앗긴 논밭이 원 주인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1367년에 성균관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성균관에서 이색과 정몽주와 정도전과 이숭인이 자라났습니다. 신진 사대부입니다. 신돈은 오랫동안 요승으로 욕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학자들이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스 6번이 풀립니다. 조선 개국 세력이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후손으로 몰아 자기 건국을 정당화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요승이라는 이미지는 사료가 만든 게 아니라 다음 왕조가 만든 이미지였던 겁니다. 1374년 9월에 공민왕이 자기가 키우던 친위 시종 집단의 손에 시해됐습니다. 공민왕이 죽고 14년 뒤 한 장수가 압록강 섬에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1388년 5월이었습니다. 명이 천령 이북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우왕과 최영이 요동정벌을 결정했습니다. 우군 도통사는 이성계였습니다.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들고 반대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농번기 여름에 출병해서는 안 된다. 요동을 치는 사이 왜구가 빈 후방을 친다. 장마철이라 활 악요가 풀리고 군사가 병에 걸린다. 4가지였습니다. 명령은 출정이었습니다. 군사가 압록강 한가운데 위화도까지 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강물이 불었습니다. 이성계는 거기서 칼끝을 명이 아닌 개경으로 돌렸습니다. 그날 그 섬에서 패군 명령을 받은 군사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최영이 처형됐습니다. 우왕이 폐위됐고 구세 창왕이 잠깐 올랐다가 1389년에 가짜 왕씨라는 누명이 씌워져 폐위됐습니다. 공양왕이 마지막 임금이 됐습니다. 1392년 4월에 이방원이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충신이 쓰러진 다음 날 고려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해 7월에 이성계가 즉위했습니다. 학계는 미화도 회군을 한 장수의 한 결정에 결정적으로 흔들린 사건이라고 정리합니다. 필연 결정론에는 학계가 회의적입니다. 박스 7번이 풀립니다. 이제 7개의 의문이 모두 풀렸습니다. 왕건의 부인 29명, 광종의 7년 침묵, 신채호가 1000년에 한 번이라 적은 1135년, 무신정권 100년, 강화도와 산성으로 갈라진 30년, 다시 보이는 신돈, 한장수의 한 결정이 닫은 500년. 고려를 무너뜨린 건 몽골이 아니었습니다. 호족이, 문벌이, 무신이, 권문세족이 차례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엔 한장수의 한 결정이 500년을 닫았습니다. 학교에서 외운 그 짧은 연표가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사료는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안에서 무너졌고 마지막엔 한 사람의 한 결정이 끝을 찍었다고요. 누군가에게 이 한 줄을 전해주고 싶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